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오늘은 교과서 39쪽에서 41쪽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온의 차이와 함께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연이와 수혁이는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혁아,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제주도에 사시는 삼촌 댁에 다녀왔어. 제주도? 춥지 않았니? 아니, 제주도는 별로 춥지 않았어. 그리고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 정말 신기하다. 같은 3월인데 지역마다 날씨가 다른가 봐. 왜 그렇게 생각했어? 주말에 어디 갔었니? 난 할머니가 사시는 강원도에 다녀왔어. 그곳 날씨는 어땠는데? 강원도는 아직 춥고 눈도 내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다녔어. 그랬구나. 네 말대로 어떤 곳은 춥고 어떤 곳은 따뜻한 걸 보니 기온이 다른가 봐. 왜 그런 걸까? 자, 같은 3월에 다녀왔는데 지연이와 수연이가 본 풍경은 너무 다르네요. 수혁이는 따뜻한 날씨에 유채꽃이 가득한 풍경을 보고 왔는데 지연이는 추운 날씨에 눈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요? 교과서 40쪽 지연이가 살펴본 우리나라 평균 기온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표시된 색상은 평균 기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도에는 평균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등온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쪽은 기온이 낮고 남쪽이 비교적 높은 곳을 알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위도라면 비슷한 기온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째서 등온선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굽은 곡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상하죠.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과부도 56쪽에 있는 지형도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천과 서울, 강릉의 같은 위도를 연결한 지역을 살펴보니 인천과 서울이 강릉에 비해 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위도인데 차이가 나죠. 강릉 지역이 조금 더 낮고 인천이나 서울 지역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지형도랑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대가 높은 동쪽이 기온이 낮았고 지대가 낮은 서쪽이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부지방의 기온을 한번 살펴볼게요. 북부지방 등운선을 살펴보니까 산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곳이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평균 기온도 지형도와 함께 비교해 볼게요. 역시나 서쪽이 동쪽에 비해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형도와 비교해 봐도 지대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대가 비슷해 보이는 인천과 강릉은 왜 온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이 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 끝, 그러니까 해안이죠. 해안은 비교적
찬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요.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겨울철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은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복입니다. 여름철에는 못이나 삼배처럼 몸에 잘 붙지도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만들어 입어서 덥고 습한 우리나라 기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고요. 겨울에는 목화솜을 넣어서 누빈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특성에 따라 여러 겹의 덧입는 형태의 복식이 발달해서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하면 역시 김치죠. 김치 역시 기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음식이 상하기 쉬운 높은 기온의 남쪽 지방에서는 소금이나 젓갈을 많이 넣어서 간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았고요. 기온이 비교적 낮고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은 북쪽 지역에서는 간을 진하게 하지 않으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싱거운 김치와 음식이 발달하죠.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우리나라는 한옥의 구조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청마루는 뒷뜰에 식물을 심고 앞마당은 흙마당으로 해서 기온차를 만들고 그 기온차에 의한 바람이 통하도록 해서 더운 여름철을 견디게 했고요. 겨울에는 온도를 이용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형태의 난방구조를 통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청의 들어열개문, 그러니까 문을 들어서 천장에 붙였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문과 처마의 길이를 여름철과 겨울철의 태양의 높이에 맞추어서 계절의 변화와 기온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지형의 우리나라는 북쪽의 기온이 낮고 남쪽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요. 같은 위도라도 지대가 높은 동쪽의 기온이 낮고 서쪽의 기온이 높고요.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안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해서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큰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성에 따라서 옷이나 음식, 집, 의식주의 생활 모습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에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비가 오는 양, 즉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